브라질은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피부색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회. 많은 사람들은 브라질을 인종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여러 조사에서 브라질 국민의 70 내지 80% 이상이 자국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차별은 존재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회는 여전히 평등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순이 생겼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브라질 사회의 이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수복수 채널의 박원복입니다. 브라질이 인종적으로 평등한 사회라는 이미지는 1930년대 사회학자이자 인류학자인 지우베르토 프레이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인종분리 정책과 흑백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학자들은 브라질을 인종 갈등이 없는 이상적인 사회로 인식하며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브라질은 지구상의 모든 인종과 민족이 평등하게 공존하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 인식은 정치적 필요 속에서 만들어진 측면이 강합니다. 1888년 노예 해방 이후 1889년 공화정이 수립되면서 브라질이 백인 지배계층은 하나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만에 하나 신분 해방을 맞은 흑인과 혼혈이 정치적 색채를 띤 어떤 세력을 형성할 경우 백인들은 자신들이 정치, 경제, 헤게모니를 모두 상실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의주도하게 정책과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을 브라질 국민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이나 이 문제를 토론하는 것 자체를 국가의 통합정책에 위반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때 나온 지우베르토 프레이리의 인종민주주의, 즉 브라질에는 모든 인종과 민족이 조화롭게 살고 있다는 것을 내세움으로써 애초에 인종차별 문제를 거론하는 것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백인 지배계층은 그러한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여러 인종의 통합을 방해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브라질이 인종민주주의 국가라는 이데올로기는 인종차별 문제 제기 자체를 가로막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신화에 도전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들어 종속이론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브라질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레스탕 페르난지스, 옥타비오 이아니 같은 학자들은 브라질 사회에 깊은 인종 불평등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브라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미국처럼 차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차별은 사회 전반에 은밀하게 스며들고 있어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통계에서도 확인됩니다. 2003년 페르세우 아브라무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국민의 87%가 자국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인종차별주의라고 답한 사람은 단 4%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2025년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보데르 다타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국민의 72%가 자국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흑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고 인정한 사람은 30%였습니다.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스스로 인종차별주의라고 밝힌 사람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어쩌면 인종과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적인 갈등의 소지가 보다 겉으로 드러나며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아직도 대부분의 브라질 사람들은 일상에서 자국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고 목격하고 있지만 그 책임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며 인정하지 않는 모순적인 인식구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잘 보여주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즉, 브라질에는 인종편견이 없어요. 하지만 흑인은 자기 자리를 알지요. 이 말은 차별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인종 간의 사회적 위계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육과 문해력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차별은 언제나 부부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출발선에서 이미 드러납니다. 2025년 발표된 브라질 지리통계원 이베제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브라질이 15세 이상 인구 중 9.1%가 문맹입니다. 약 910만 명이 문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종별로 보면 백인의 문맹률은 2.3%인 반면 흑인과 혼혈은 6.7%로 약 3배 가까운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교육 수준에서 이미 구조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빈곤과 소득 격차를 보겠습니다. 가난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2021년 당시 세계은행 기준으로 하루 소득이 1.9달러 미만인 계층, 즉 절대 빈곤층이 백인은 18.6%인 반면 흑인은 34.5%, 혼혈은 38.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백인에 비해 혼혈과 흑인이 2배에 이릅니다. 월 평균 소득에서도 차이는 뚜렷합니다. 백인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3,099헤알이었지만 흑인은 1,764헤알, 혼혈은 1,814헤알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백인 소득이 흑인보다 약 75%, 혼혈보다는 약 58% 높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관리직 비율을 보면 백인이 69%를 차지한 반면 흑인과 혼혈은 29.5%에 머물렀습니다. 사회적 권력 구조에서도 인종적 편견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취약성은 때로 생명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2020년 브라질에서는 약 4만 9천 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피해율을 보면 백인은 11.5명, 흑인은 21.9명, 혼혈은 34.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혼혈의 피해율은 백인의 3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사회적 취약성이 특정 인종에게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회의 문도 모두에게 평등하게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과대학과 같은 인기학과에서도 인종적 격차는 분명합니다. 2020년 기준 의과대학 재학생 가운데 흑인은 3.2%, 혼혈은 21.8%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75%는 백인과 황인종이 차지했습니다. 이 수치는 고등교육 진입 단계에서 이미 기회의 불평등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차별은 때로 가장 조용한 공간에서 발견됩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999년부터 2001년 사이 출산 여성들을 비교한 결과 출산 시 마취 서비스를 받지 못한 비율은 백인 산모가 5.1%였던 반면 흑인 산모는 11.1%에 달했습니다.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흑인은 고통을 잘 참는다는 노예제도 시절부터 존재해온 인종적 편견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브라질 전체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백 간의 차이가 줄어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인종적 편견, 예를 들어 흑인들을 진찰하는 백인 의사들이 환자와의 신체적 접촉을 꺼리는 점, 백인은 청결한 반면에 흑인은 더럽고 불결하다는 의식과 사회적 통념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통념과 의식이 법률을 포함하여 각 사회제도에 스며들어 있음으로써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흑인과 혼혈이 오히려 소외를 받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브라질에서의 인종차별은 제도보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더 오래 살아남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여 년 전에 연구된 한 연구조사를 보면 브라질에서의 인종차별의 근간에는 제도에 앞서 오랜 세월에 걸쳐 왜곡되고 축적되어 온 브라질 국민의 의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50년대 브라질 남부 산타카타리나 주 수도 플로리아노폴리스에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백인 학생들은 자신을 청결하고 위생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흑인과 혼혈에 대해서는 더럽고 냄새가 난다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백인의 입술은 섬세하다고 평가하면서 흑인의 입술은 괴이하다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코 부분에 대해서도 백인은 세련되고 곧다, 자연스럽다 또는 정상이다라고 한 반면 흑인에 대해서는 납작하고 혼혈인 물라토의 코는 납작하게 눌린 코라고 대답했습니다. 전체적인 논조를 보면
백인은 정상이고 나머지 유색 인종은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지적 능력에 대한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66% 이상이 백인이 더 똑똑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개인적 판단이라기보다 가정과 사회에서 학습된 선입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답하면서도 가족이나 친구가 유색 인종과 결혼하는 것에는 과반수가 반대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청소년들이지만 이들은 평등을 말하면서도 그들의 의식 속에는 인종차별이 뿌리 깊게 남아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브라질에서의 인종차별 문제는 하루아침에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흑인이나 혼혈은 어떠한 생존 전략을 구사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스스로를 탈색하여 백인 사회로의 진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백인화가 그것입니다. 2022년 브라질 지리통계원의 발표에 따르면 브라질 인구 구성은 백인 43.5%, 흑인 10.2%, 혼혈 45.3%로 흑인과 혼혈을 합치면 전체의 55%를 넘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유색 인종은 사회적 성공을 위해 백인 사회로의 진입을 추구합니다. 결혼, 직업 선택, 생활 방식에서 백인의 가치관을 모방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흑인과 물라토의 백인화는 인종교배의 문제이지 본인 스스로가 원한다고 되는 성질일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러한 바람 속에는 지배계급으로서 백인들이 누리는 사회 경제적 특권에 대한 염원과 사회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배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소망하는 백인화는 식민지 지배 시절부터 백인들이 추구해온 유럽화, 야만족의 서구화와는 달리 흑인들은 작금의 사회적 불평등, 즉 백인들이 누리는 사회적 지위와 조건에 걸맞은 환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곧 흑인이든 물라토이든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성공은 단순한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축구는 중요한 신분 상승 통로로 여겨집니다. 일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많은 축구 선수들 가운데 흑인과 혼혈이 많은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교육 수준 향상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신분 상승의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분명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다양성이 곧 평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차별은 때로 법이나 제도보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더 오래 지속됩니다. 브라질의 사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신생아 3명 중 1명이 혼혈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혼혈 인구도 약 2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는 정말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차별을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차별에서 자유로운 사회에 살고 있을까요? 혹은 단지 차별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문화 과정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온전히 한국의 시민으로 느끼고 살고 있을까요? 앞서 언급한 브라질의 인종차별 문제는 브라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흑인의 문화였던 삼바가 어떻게 브라질 문화의 아이콘이 되었는지 그 배경과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